안녕하세요, 이리스입니다. 여러분들,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수능이 다가올수록 떨리고 불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, 사실 여러분들이 수능 당일에 이제 걱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국어 영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타임 어택이 있기도 하고, 내가 혹시나 실수를 해서 내 실력보다 못 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실수를 줄일 수 있고, 그리고 멘탈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뻔한 얘기 아니니까요. 이 얘기를 들으면 시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우선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에 그냥 정말 잘 풀리면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푸시면 됩니다. 사실 그러니까 무아지경 상태에서 막 풀게 될 텐데요. 근데 여러분들이 멘탈이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첫 번째, 내가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부족할 때, 요때 이제 멘탈 많이 나갈 수 있겠죠? 이때 이제 좀 당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 시간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좀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이거를 정말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. 만약에 예를 들어 소설을 푸는데 소설 2개에 내가 15분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놨어. 그러면 15분이 되면 얄짤없이 그냥 넘기셔야 돼요.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래도 혹시 몰라 하면서 조금 더 붙잡으려고 하거든요. 그래도 내가 좀 더 고민하면 풀리지 않을까 하면서. 근데 사실 그것도 맥스 문제당 한 3분이지, 만약에 3분이 지나갔는데도 안 풀리면 사실 그거는 넘겨야 돼요.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건데, 저도 이거를 정말 그냥 정언명령처럼 그냥 무조건 넘겼을 때 시험을 가장 잘 봤거든요. 만약에 안 넘겼더라면 전체 컨트롤이 안 됐을 거예요. 여러분들도 특히 문학에서는 더 고민해봤자 크게 나아질 게 없기 때문에 일단 2분 내로 안 풀린다 하면 그 문제는 과감히 넘기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문제풀이 순서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푸는 순서가 좀 정해져 있을 텐데, 사실 시험장에서 항상 다 내 뜻대로 된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하거든요. 내가 예를 들어서 독서를 먼저 풀려고 했는데 독서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나와. 그러면 사실 좀 융통성 있게 문학이나 선택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반대로 문학을 먼저 풀려고 했는데 문학이 너무 어렵네? 그러면 독서를 먼저 푸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황과 제재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문제풀이 순서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싹 보고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랑, 그리고 좀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은 문제, 이런 식으로 봐서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, 그리고 좀 더 확실히 맞힐 수 있는 문제들에 최대한 집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어쨌든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더 딜레이 되지 않도록 앞에서 딱딱 그냥 커트 맞춰놓고 어느 정도 이제 버릴 건 버리고, 이건 안 되겠다, 이건 못 풀겠다 하는 식으로 좀 타협이 필요해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지문 자체가 아예 안 읽힐 때 이럴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문이 어렵다면 텍스트가 튕기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. 이럴 때는 텍스트 자체가 잘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텍스트 부담이 좀 덜한 선택 과목이나 혹은 문학에서도 시, 이런 것들을 차라리 먼저 풀고 들어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에 몰입을 좀 하면서 읽다 보면 좀 적응이 되거든요. 그런데 아예 초반에 내가 국어시험 볼 때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어떤 글을 읽어도 잘 안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빠르게 텍스트 부담이 좀 덜한 그런 지문들 위주로 보면서 빨리 내 템포를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너무 막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지문 다 읽겠다는 생각보다는, 그래, 지금 이 한 문단, 그리고 이 한 문장만이라도 한번 무슨 뜻인지 이해해보자 하는 그런 마인드로 오히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심호흡하고 다시 한번 지문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. 집에 가서 보면 다 읽을 수 있는 걸 거예요. 근데 괜히 시험장이니까 시야가 막 좁아져서 보이던 것도 안 보일 수 있거든요. 그것만 항상 명심하세요. 결국에는 지문, 고등학교 3학년이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올 것이고, 그리고 근거는 전부 다 지문에 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지문 자체는 되게 쉽게 잘 읽혔어. 근데 막상 문제를 풀려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. 이런 경우들, 기본적으로 지문 그냥 내가 좀 읽었다고 쳐도 출제자의 의도대로 읽지 않았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냥 지문지 무작정 그냥 잘 읽힌다고 해서 문제까지 잘 풀리라는 보장은 없어요. 특히 요즘에는 독서에서 사회지문이 좀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답률 보면은 항상 꾸준하게 사회지문에서 한 문제 오답률 되게 높게 뜨거든요. 그러니까 지문 난이도랑 상관없이 어려운 문제들은 항상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좀 안 풀리면 이거 지문은 좀 쉬웠지만 이게 나한테는 고난도 문제구나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일단 타협을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마지막에 다시 검토하면서 풀어본다든지 혹은 아예 그냥 넘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조율을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풀다가 풀다 보니까 지문 내용이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,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좀 수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.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닐 수도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든 혹은 독서를 읽든 문제 풀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구나, 지문의 내용을 다시 수정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만약에 정말 아무 문제도 안 풀린다 하면 지문을 잘못 읽은 거니까 그 경우에는 사실 지문을 다시 한번
제대로 읽어봐야겠죠. 그리고 꼭 이제 선지 빨리빨리 풀려다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차피 물어보는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정답 고를 때 지문에서 근거 확인하는 시간 한 10초 정도는 꼭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. 특히 문학에서 보기 문제도 구절을 단위로 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. 이 구절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. 그러면은 그 구절 앞뒤로 한 번만 좀 체크를 해달라. 왜냐면 그래봤자 선지당 10초 정도인데 5선지 해봤자 한 1분 정도거든요. 문제당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안에 풀리면 정말 잘 푸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좀 명확히 확보를 해서 주간 갭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. 대신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지문이나 보기나 2번 정도 읽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내가 처음부터 그냥 모든 부분을 다 흡수하고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일단 처음에 최대한 잘 읽고 뭔가 좀 디테일한 포인트 다시 봐야겠다 싶으면은 2번 정도 물어보는 부분들을 다시 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3번, 4번 이상 계속 와리가리 돌리고 그냥 지문도 계속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면 이거는 사실 되게 산만한 거고 이렇다고 해서 나아질 건 딱히 없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만약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와리가리가 너무 많다 하면은 차라리 그땐 잠깐 멈춰서서 차라리 내가 한 지문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내가 풀고 있는 거에 좀 더 시간을 써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. 여러분들이 괜히 조급하면 하나만 틀릴 걸 막 2개, 3개, 4개씩 틀려. 이게 정말 억울한 거잖아. 실력이 안 돼서 못 푸는 건 그냥 쿨하게 보내주고요. 우리는 내가 맞힐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적어도 내가 억울한 실수로 정말 끝나고 후회하지 않도록 집중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그날 여러분들 찍은 거 제가 봤을 때 2개는 찍어서 맞힐 수 있으니까요.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대신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풀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오기. 결국에는 1분이 남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고요. 수능 날까지 그냥 루틴 잘 맞춰서 똑같은 날이다, 평범한 날이다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. 안녕.